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교육연계팀을 맡고 있는 김세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신입예술고 씨앗학교의 활동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신입학교 담당 선생님들 그리고 예술단체분들 모시고 앞으로 예꽃을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을지 오늘 많은 정보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술고 씨앗학교에 대한 소개와 활동에 대한 안내를 한승모 선생님의 강연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예술고 씨앗학교를 담당해서 운영하신 경험이 있으시고 많은 예술고 씨앗학교들에 대한 자문 활동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생생한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들이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천 남산초등학교 교사 한승모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술고 씨앗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첫 번째로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과 예술고 씨앗학교에 대한 간단한 설명드리고 예술고 씨앗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저만의 노하우를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모니터링 및 컨설팅 평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고 씨앗학교를 통한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일기 금송초의 사례처럼 아빠와 함께 참여하는 교육 사례도 있고요. 사기 북촌초의 사례처럼 지역의 이야기를 학교 운영에 함께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기 세월초나 다른 학교들의 사례들처럼 공간에 참여하고 지역과 시장에 학생들이 직접 들어가서 관찰하고 참여한 활동들을 학교 운영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술고 씨앗학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학생,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 모델을 지향합니다. 비전은 소규모 학교의 전교생 대상으로 문화적 감수성과 표현력을 증진하는 데 그 의의가 있고요. 목표는 공교육 내 문화예술교육 집중 지원을 통한 우수 모델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학생에게는 예술적 감수성과 또 창의성 증진 및 문화예술 향유를 통한 문화적 역량을 높이는 데 그 활동의 목적이 있고 학교는 문화예술 교육 중심의 자립형 학교 모델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또 뜻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만들어진 문화예술 교육 거점으로서의 지역사회 내에서 문화예술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연계를 활성화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술고 씨앗학교는 예술로 꿈꾸는 학생, 문화로 꽃피는 학교, 문화를 향유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연차별 운영 노하우를 말씀드릴게요. 운영 노하우라고 하면 제가 그동안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드리는 거라 조금 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감안하고 들어주시고요. 연차별이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에 교육과정 재구성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삶을 더 살피는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죠. 학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서 교육과정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앞으로 매우 큰 첫 단추로서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예비과정에는 한 가지 주제로 뭔가 교과 연계를 해보고요. 1년 차에는 체험, 경험을 한 가지 주제로 좀 더 확장해보고 2년 차에는 스토리를 결합해보거나 지역의 주제를 또 연결해서 재구성을 만들어보고요. 3, 4년 차에는 교과 운영, 방과 후 동아리, 학생자치 등과의 활동과 연계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교사 공동체, 교사 연수에서도 연차별 운영 노하우가 필요하겠죠.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의 완성은 학급 교육과정입니다. 또한 학교와 학교의 맥락을 갖기 위해서는 같은 지향점을 바라보고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학교 내 교사 공동체나 교사 연수가 이것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예비과정 때에는 예술 강상 중심 교사 동호회 이런 걸 하시다가 1년차 때에는 주제별로 체험을 하는 활동을 좀 해보셔도 좋고요. 2년 차에는 주제별 교육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고
3, 4년 차에는 주제별 교과 연계, 교육과정 재구성과 같은 수업에 직접 적용할 만한 내용들을 조금 더 고민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연차별 운영도의 마지막으로 지역 연계, 학부모 참여가 있겠는데요. 예산 없는 지원 사업은 사실 쉽지 않지만 예술꽃 씨앗학교라는 특별한 계기를 통해 학교의 변화를 더 유지하려는 노력은 의미가 있겠죠. 이를 위해서 지역 연계, 학부모 참여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비 과정 때는 우리 지역의 지원, 지도 만들기 같은 걸 해보고요. 크고 작은 행사에 학부모를 초청하면서 관계를 좀 만들고 1년차 때는 공연, 전시 등 행사들을 조금씩 해보고요. 2년차 때는 지역 행사에 참여도 해보고 학생 자치와 홍보를 결합해보는 것도 좋겠고 3, 4년차 때는 지역 행사를 직접 기획해보고 학부모와의 밀접한 결합들을 본격적으로 운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성과 공유회에 대한 설명 드릴게요. 학교에서 많이 부담스러운 단어죠. 예술교육에서 성과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공동체가 생각하는 성과에 대해 폭넓은 고민을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먼저 정의 내려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성과라 하면요, 주제와 연결된 성과,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여 만든 성과, 또 더 나은 예술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되겠죠. 성과 공유회를 함에 있어서 이 정의를 좀 제가 의견을 드려보자면 예술꽃 씨앗학교 운영을 통한 각종 교육의 결과 중 나눌 수 있는 것들은 함께 나누는 자리,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부담이 덜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주제예술 활동이 강한 학교는 발표하고 표현하는 데 애를 쓰시고 스토리를 강조한 예술학교의 경우는 스토리가 잘 드러나게 성과 공유를 만드시면 되겠죠. 또 지역 주민 연계가 잘 된 학교는 주민들과 결과를 잘 나누시고 또 서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겠고 다양한 콘텐츠를 잘 만든 학교는 온오프로 콘텐츠를 꺼내고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별로도 성과 공유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술꽃 씨앗학교 운영을 통한 각종 교육의 결과 중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눠보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예술꽃 씨앗학교의 성과 공유를 녹여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비과정 때에는 교사협의회나 학생들과 1년을 평가하는 자리에 우리 예술꽃 씨앗학교 어땠니? 2학기 때 어땠니? 이런 얘기 해보는 거죠. 그리고 1년 차에는 교육과정 워크샵, 예술꽃 씨앗학교 성과 공유를 한번 결합해보는 거예요. 또 학교마다 하는 작은 공연에 예술교육 집담회나 학년, 학급별 이야기 나눔 자리를 넣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3년차, 4년차 때에는 좀 본격적인 또 다른 형태의 성과 공유회를 고민해봐야겠죠. 학년군별로 작게 한번 시작해보시고 학년별로 교차에서도 한번 해보시고 또 예술활동 외에 봉사 등의 지역에 참여하는 것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승모쌤의 노하우 마지막으로 운영을 위한 교사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예술꽃 씨앗학교 담당 교사라고 하면 우선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 역할이 있겠죠. 학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선생이 알아서 해. 한 선생이 하고 그냥 우리 알려주기만 하면 안 될까? 우리는 한 선생만 믿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은 기운이 빠지죠. 힘이 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 먼저 고민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더 적합한데 자꾸 학교에서는 모든 일을 우리가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시죠. 선생님들이 좀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은 학교 교육과정 문화를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리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자고 할 수 있는 자리는 보통 학교에서는 연구부장, 교무부장, 예술부장, 인성부장과 같은 적어도 부장교사인 경우가 많잖아요. 저경력 교사가 담당 교사를 할 경우는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부장급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섭외하고 자문을 이끌어내고 협의하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문서를 보완하는 일 등은 저경력 교사만의 일로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끌고 걸어가고 밀어가는 일은요, 담당 교사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는 일입니다.
이 운영을 위한 교사의 역할 중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선생님들이 예술고시학교를 하시면서 학교 문화예술교육 기획자가 되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제언을 드려봐요. 예술고시학교와 나는 어떤 관계일까? 변화, 소모, 성장, 땀, 눈물, 기쁨, 보람, 감동, 예술, 이해, 기획, 교육과정, 이런 수많은 키워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선생님들에게 조금 더 특별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기획자로서 성장하는 기회로 이 수많은 키워드들을 한번 끌어안아 보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1년, 길게는 4년까지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실 텐데 이 기회를 인생의 좋은 배움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모쪼록 한승모 선생님의 안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예술고 씨앗학교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또 보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행정 업무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국고 보조금을 집행하시는데 필요한 절차나 지침에 대한 안내를 저희가 앞으로도 꾸준히 해드릴 텐데요. 모쪼록 오늘의 안내를 시작으로 선생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정보들이 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규 운영학교 및 예술단체 온라인 사전교육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순서 진행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팀장님께서 인사말과 일정 안내 및 사업 소개를 해주셨고, 제가 간단하게 13기 운영 사례 중 주도형 어연초, 협력형 경천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사업 현황 및 주요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도구 및 사업 변경이라든지 운영 방법이라든지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예술단체 및 학교 협력 사항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다음으로 자주 묻는 질문이나 저희 사전에 질의받았던 질의응답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에 최종 선정 결과 아마 선생님들께서 어떤 학교가 됐는지 잠깐 인사를 나누었지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 남양주시의 주도형으로 뽑힌 가양초등학교로 분야는 통합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똑같이 주도형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공연을 중심으로 운영하게 될 아화초등학교입니다. 세 번째로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공연을 위주로 운영하게 될 청하중학교입니다. 경남 합천군에 위치한 통합을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될 대령중학교가 있습니다.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공연을 중심으로 운영하게 될 둔덕중학교입니다. 여섯 번째로 마지막인 중도형 학교 광영초등학교,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융합을 중심으로 운영할 학교입니다. 이제는 예술단체와 협력형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서 운영될 학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협력형 학교는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융합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될 조연초등학교입니다. 두 번째로 협력형으로 운영될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공연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될 판교중학교입니다. 다음으로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공연 중심으로 운영하게 될 아포초등학교입니다. 똑같이 경북에 위치한 영천시의 영천중학교, 이 학교는 음악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협력형 학교인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융합 중심의 학교, 저희 광양 햇살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저희 이제 공모 때도 안내가 나갔듯이 특수학교로 융합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협력형 학교와 같이 운영하게 될 최종 선정 단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프락시스는요, 저희 네 번째에 위치한 A, 경기 양평군 조연초등학교와 같이 운영한 단체입니다. 두 번째로 판교중과 같이 운영하게 될 전통예술단 혼입니다. 세 번째로 아포초와 같이 운영하게 될 아르떼아 삼산이수입니다. 그리고 영천중하고 같이 운영하게 될 한국코다이협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양 햇살학교와 같이 운영하게 될 광양시
타라시 예술촌과 함께 저희 5개의 예술단체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사업을 대해서 저희 한승모 선생님께서 앞전에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 저희 주도형 어연초 운영 사례에 대해서 이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형은 저희 아시다시피 학교가 주체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이제 구성하고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말을 하는데요. 어연초등학교는 어연예술로 물들다라는 타이틀을 중심으로 디자인 교육 연극의 중심 학생 참여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적 감수성과 문화 소양을 증진시키고 표현력의 창의성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이런 예술적 기능과 감수성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올바른 인상을 함양하는 데 특히 중점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이제 목적을 가지고서 가나다라에 맞는 편성 계획을 짜서 사업 계획을 운영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번에 사업 계획서 첫 번째로 작성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서 어떤 식으로 주도형이 프로그램을 작성했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연초등학교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나 보게 되면 일단 교강사 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회 정도 일단 운영을 했던 걸로 확인이 되고요. 또 교육 연극을 통해 아이들의 감수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데 또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술꽃 씨앗학교 워크숍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학부모, 교직원, 학생들이 참여하여 문화체험을 학습하고 문화체험을 학습을 통해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문화체험 학습 중에서 저희 교직원 분들께서 문화체험을 이제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게 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지키는 하이드라는 뮤지컬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이번 예산서를 짜실 때 다양한 문화체험을 넣으신 걸로 확인되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문화예술이 무엇인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화예술 교육 과정을 이해하는 저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예술꽃 씨앗학교를 통해서 얻어진 사업 추진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를 특성화로 시키고 문화예술 교육 활동의 기반을 조성하며 저희 흥미 유발, 문화예술을 즐기려는 교내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교직원과 교장, 교감 선생님, 시각가꾸미, 강사 등의 협력 구조들을 마련하여 역할 분담과 원활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조금 더 원활하고 심화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사업계획서 작성을 할 때 강조드렸던 담당자와 강사와의 1대1 지원이라든지 교강사 협의회를 자주 열어서 소통을 강화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중점을 두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예술꽃 씨앗학교로 다양한 변화나 발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색 사업으로 선정된 후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 연계 프로그램을 학년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학부모, 선생님, 학교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4년주 사업에 대한 기대와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유도하고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 참여 유도로 전입생이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하니 선생님들께서도 이번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는데 어렵지만 잘 이번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교육 확장을 이뤄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협력형의 대표적인 학교인 남항초의 운영 사례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이 남항초는 영상을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을 보고 나니 대체 협력형 구조의 학교와 예술단체가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희 보시면은 남양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남양초는 문화예술의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장기적이고 질 높은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목적과 학부모와 연계한 문화예술 참여를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 또 AI 예술교육 과정을 통한 미래 4차 산업시대의 인재 육성이라는 목표로 저희 협력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남양초등학교와 같이 운영하게 된 협력형 예술단체 팅클은 팀의 주 활동지인 영도 지역의 어린이들을 만남을 기대하며 예술과 과학이 결합된 창의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확산하는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예술단체와 남양초등학교가 협력형 프로그램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을까요? 저희 AI 농학과 시와와 같은 프로그램을 아까 영상에 보셨지만 같이 운영하고 하여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학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담임 교사나 예술단체 강사, 보조 강사가 이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과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똑같이 남양초등학교는 협력형 구조로서 사업 추진 성과가 어떻게 되냐라고 확인했더니 9-4년 혁신학교와 예술꽃 씨앗학교와 연계한 교육과정의 재구성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소통과 예술을 주제로 프로젝트형 교과 과정을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AI의 교수 학습안을 개발하여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특히 AI 융합이라는 조금 독특한 저희 교과 연계를 통해서 지역 사회 주민 및 인근 학교 학생을 위한 AI 존을 공간을 개방하였고요. 지역의 예술인과 함께하는 AI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내의 확장을 유도했습니다. 학교는 이 예술꽃 씨앗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 교육 과정의 상의 발전이 있었고요. 또 자문을 통해서 교사나 예술단체의 협력 수업의 모델을 구성하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에 3학년 학생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예술 창작물이나 예술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예술과 기술의 만남의 시도로 이제 교육적 성과에 대해서 교사는 고찰을 하고 또 교육 과정에 대한 또 문화예술 교육 과정에 대한 다른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AI 교육 과정이나 문화예술 교육 과정, 교과 연계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나 참여를 통해서 다른 영역의 예술 활동에 대한 이제 관심이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양초등학교는 협력형 프로그램의 AI TF팀을 구성하였고 운영단, 만족도 조사 지원단, 업무 지원을 통해서 협력형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렇듯 주도형이나 협력형, 예술꽃 씨앗학교 모두 한 선생님께서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전 교원이 대상으로 아이들과 함께 또 예술단체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은 지루할 수 있겠지만 사업 현황 및 주요 일정을 포함한 저희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저희 사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저희 이제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시게 되는 걸로 다들 알고 계시겠죠? 저희 이제 예비 과정은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어떤 학교께서 1월에 방학을 하신다고 1월로 제출해 주신 학교가 있었는데 저희 예비 과정은 7월부터 12월까지로 진행이 되니 이 점을 참고하셔서 사업 계획서를 수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지원 기간은 최대 4.5년입니다. 저희 정규 과정을 총 48개국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협력평가 주도형 예비 과정은 총 11개 교가 뽑혔습니다. 저희 이제 전교생 대상 연중 문화예술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요. 4년째 대상에 대해서는 이후에 정규 과정에 진입했을 때 마을 축제형 성과 공유회를 운영을 또 지원하기도 합니다. 저희 이제 주요 일정은 7월부터 12월에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예비과정 전 기획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또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1월부터 12월에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학교 예술단체가 운영을 해보고
12월에는 이 6개월간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잘 끝났는지 필요한 부분이나 환류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사업 종료에 대한 실적 보고를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고요. 이제 저희 조금 중요한 부분인 사업 운영 가이드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다음은 이제 교부 부분입니다. 사업비 일괄 교부에 따라 상반기 추진 상황 보고서를 제출 생략으로 행정이 간소화가 됐는데요. 이제 국고보증은 저희가 7월에 교부가 되는데 여기 3월이라고 오류가 있네요. 예산 집행은 저희 교육 강사, 교강사 협의회, 교직원 문화예술 체험 관람 이번에 좀 많이 선생님들께서 작성을 해주셨는데 횟수는 제한은 없으나 아무래도 이제 과도한 예산을 집행하는 거는 지양하는 게 좋겠죠. 또 포인트 저희가 카드를 사용하다 보면은 포인트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포인트는 꼭 사업 기간 내에 집행하셔서 소진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적립 포인트가 집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인정하지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예산을 짜놓고 이후에 내가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은 뭐 돈이 모자랄 경우에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라는 유선 전화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측과 논의를 하시고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또 승인이 필요하니 이 부분도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요. 또 관계자 연수가 교원 직무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니 이 제 하단에 있는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작가꿈이 채용하려는데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라는 질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이나 아니면 이제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조금 교부 및 사업 변경입니다. 이제 일전에 안내를 드렸다시피 이제 이나라 도움을 기본으로 랩핑을 진행하고 교부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요. 7월 8일에 저희가 최종 사업 계획서와 총료 예산표를 받을 예정인 걸로 다들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교부 조건은 예술고 시작학교의 지원 목적에 당연히 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겠죠. 또 교부 결정 시 저희 7월 8일에 확정된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지원금을 집행하시거나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뭔가 논의가 되거나 취소 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 종료 후 안내된 기간 내에 정상과 실적 보고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회계 검증 이후에 혹은 회계 검증 및 정산 확정 이후에 집행 잔액이나 이자 발생액이 발생한다면 저희는 이 부분을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학교 회계 카드 등 중복 사용이 금지이며 사업비 카드로 집행이 필수입니다. 저희 이제 학교 명의 통장, 본 사업을 위한 신규 계좌 혹은 잔액 영인 통장을 꼭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자체 수입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집행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비 교부 통장이 만약에 겹쳐져 있으면 학교 측에서도 나중에 정산을 하는데 굉장히 번거로울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하시고 타 사업 지원과 혼용을 반지하는 꼭 별도의 계좌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이제 다음 부분에 이나라 K 에듀파인 시스템 간 추진 절차는 일전에 저희가 공문으로도 안내가 나왔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 변경도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 계획이 만약 변경이 필요하다 하셨을 때 진흥원 담당자인 저희 주임님들 혹은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사전 논의 후 공문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 변경을 신청을 하시는데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거고요. 오류가 없을 시에는 저희가 일주일에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승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진흥원 승인 요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 가이드를 작성하시고 저희 교육진흥원 담당자와 사업계획 변경안을 사전 협의, 이메일 발송을 하시고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검토 완료된 사업 변경 신청서를 공문으로 발송해서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자체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 가이드를 작성하시고 또 학교장 내부 결제가 완료된 후 내부 결제 문서를 세무권 변경 시에 내부 결제 문서 및 소요 예산표를 저진흥원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 작성과 문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식 제1호인 이제 엑셀 파일을 활용하여 작성하시면 되겠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와 꼭 사전 논의 후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꼭 작성하시어 공문에 발송을 해주셔야 합니다. 변경 사유에 있는 주요 변경 사항은 꼭 변경 사유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증감의 변동이 없더라도 모든 예상 금액을 작성을 해주셔야 하니 이 부분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변경 한 줄 내용은 파란색으로 작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부분을 빠르게 인지하고 변경 세무의 증감액 및 변경 사유를 작성해 주셔야 제가 원활하게 변경된 이유라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 부분을 승인 혹은 미승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및 학교회계 비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요 예산표 짜실 때 많이 헷갈리셨던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 예술고 시아학교 국고보조금과 학교회계의 세목, 주요 내용, 세목, 원가, 통계, 비목이 조금 상이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특히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많이 헷갈리셔서 이번에 많은 선생님들께 사업계획서 작성에 피드백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학생 지역민들 대상으로 하는 식비나 당화비는 저희 예술고 시아학교에서는 업무 추진비에 있는 사업 추진비이니 이 부분 꼭 유의하셔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어떤 선생님께서 뭐 장소 임차랑 차량 임차를 한 번에 묶어서 작성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일반 수용비에 넣어주신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임차료에 차량 얼마, 장소 얼마, 물품 얼마 이렇게 따로따로 각각 작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저희 에듀파인을 참고하실 때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과 예술고 치아학교 운영 가이드를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전에 사업계획서 작성을 요청할 때 PDF로도 한번 보내드렸고 이번에 저희가 원본을 발송으로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고보조금 세무과 학교 원가 통계 비목 집행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예산 편성 집행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목별 예산 편성 집행 기준 및 증빙 자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저희 증빙 자료 목록은 카드 집행인 경우 카드 매출 전표, 당연히 승인 날짜, 금액 번호, 거래처가 있어야겠죠. 플러스 상세 내역서가 있어야 되고요. 계좌 이체를 했을 경우에는 전자세금 계산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이체 확인서, 견적서 또는 거래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인건비의 경우에는 첫 달 구비 서류를 제외하고는 월별로 필요한 증빙 자료만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서류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요. 시학가금이나 교육 강좌의 경우에는 매월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이에 계약서, 이력서는 필요하고요. 입금 대상 신분증, 통장 사본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 등을 받다 보니 당연히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도 필요할 거고요.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 행정인력은 매월 행정수당이 지급되는 행정인력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는 저희 위에 있는 시학가금이나 교육 강사와 다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으셔야 되고요. 입금 대상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그리고 운영학교의 재직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채용 기준 및 절차는 저희 운영 가이드의 51페이지에서 5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수집 이용 활용 동의서는 정기적 참여 인력과 일시적 참여 인력에 따른 저희 서식을 다른 거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운영 가이드 상의 68페이지와 72페이지를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제 교육 기자재를 구입할 때 비품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 예비 과정에 진행되는 학교는 예술고 치아학교에
진행되는 예비 과정에서는 이제 자산 취득비가 불가하니까 저희가 임차 활용을 하시도록 권장을 드렸습니다. 이에 이번에 선생님들께서 몇몇 분들은 임차 활용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임차 활용을 통해서 교육기자재를 사용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획자 상용임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간혹 선생님들께서 시작금이가 운영 강사거나 주강사거나 보조 강사인 것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시작가꾸미는 코디네이터라고도 불리고요. 저희 이제 예술과 시작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다양한 부분에서 필요한 경우에 채용을 하게 됩니다. 계약 기간은 학교에서 채용하기 나름이지만 매해 본 사업의 경우 매월 3월부터 12월까지만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저희 예비과정 경우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계약이 가능하겠죠? 근로계약이 미치을 시에도 원전 징수,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시작가꾸미는 주당 14시간 이내에 활용을 준수를 해야 되고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저희 이제 교육 강사 채용할 분 계신데 그분이 시작가꾸미 같이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질의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육 강사는 학교 내부 인력은 시작가꾸미가 불가능하니 이 부분도 꼭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약학부미를 뽑았다. 이제 그럼 어떤 서류를 받아야 될까요? 입금증 또는 이체 확인증이 필요하고요. 저희 이제 지출결의서 내 공제명세서, 기획운영 실무 관련 월별 실적 자료, 출근부가 꼭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출근부 관련 질의를 주신 학교가 있었는데 월별 실적 자료와 출근부는 학교 자율 양측이니 질문 주신 학교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 다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보조 인력비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았는데요. 일용직의 경우 저희 최저임금 시급인 9,160원을 적용하여 1일 최대 8시간 74,000원으로 연간 30일 이내 활용하셔야 합니다. 보조 인력의 경우 저희 일용임용의 경우 똑같이 근로계약서 받아야 되고요. 보조 인력 근무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입금증, 입금 대상 신분증 및 소통장 사본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여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저희 출장비 잡는 거 관련해서도 질의를 많이 주셨던 것 같은데, 일단 이 출장비 경비 기준은 시외 출장의 경우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로 나뉘고요. 시내 출장의 경우 여비, 이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 부분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교집에 오는 경우에는 학교 내부 규정을 따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교육 강사가 여비 출장 경비를 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출장 경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상단에 적혀 있는 기준을 적용하셔서 저희 소요 예산표를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출장 시의 숙박비는 저희 워크숍, 연수 등 사업 수행 목적에 한해서만 당연히 지급이 가능하겠죠. 출장지에서 만약에 숙박시설이 제공을 한다면 숙박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통비의 경우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및 주차 관련 지급은 불가하며 자가용 동승자의 교통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강사나 전문가 교통비를 지급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강사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교육강소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타 지역에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교통비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왕복 30km 미만의 지역에서는 경우에 지급이 불가능하니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30km 이상이더라도 같은 시, 군, 구 내에서는 지급하지 않으니 이 부분도 양지하셔서 저희 예산표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볼까 하는데요. 교강사 워크숍을 진행할 경우에 출장비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한번 저희가 예시를 들어봤어요. 예시는 김포시에서 파주시로 갈 때 시유 출장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차량 임차를 했기 때문에 교통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렌트카 이용에 따른 2만 원의 2분의 1 곱하기 2박 3일이기 때문에 3일을 곱해서
저희 출장비로 3만 원이 측정이 됐습니다. 또한 펜션이라는 장소를 인차를 했기 때문에 숙박비는 영원 발생되지 않으며 식사는 업무 추진비의 2끼 제공으로 2식 이하에 해당이 되며 2분의 1, 2만 원의 2분의 1 곱하기 3일 해서 3만 원의 출장비가 책정이 됩니다. 또한 유류비는 출장 시청소의 결제 상신에 유가 예산 계획이 한정된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비의 경우에는 이후에 출장 계획과 보고서를 내셔야 하고요. 입금증 또는 입체 확인증 필요하고요. 일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교육 강사를 채용할 때 저희 어떻게 채용해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한번 이제 예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예시는 정말 말 그대로 예시일 뿐이니까 참고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강사를 채용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이력서 받아야겠죠. 선생님께서 제출해 주신 이력서를 보고 우리가 운영하려는 예술 교육 프로그램과 잘 맞을까 좀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소통을 여러 번 해 보시고 채용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교육 강사비는 주 강사의 경우 시간당 43,000원, 보조 강사의 경우 시간당 22,000원에 저희 강사비를 지급을 합니다.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는 외부 인력 계약을 기준에 준하여 운영을 하고요. 이 사업의 경우 매월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예비 과정의 경우 7월부터 12월까지만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강사비는 주 14시간 이내에 측정이 가능하니 과도하게 많이 시간을 측정해 주신 학교께서는 소요 예산표를 꼭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전문가 활용비를 말을 하고요.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양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가 활용비 사용 시에는 운영 가이드의 3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활용비의 경우 저희 주강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강 강사로 책정이 불가능하며 주강사가 직원 연수 및 워크숍 등을 진행하는 경우에 주강사 지급 금액인 시간당 43,000원으로 책정을 해야 합니다. 이 외의 전문가의 경우 전문가 등급에 따라서 책정을 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교육 강사의 경우 저희 입금증, 입체 확인증, 지출 결의서 내 공제 명제서, 교육활동 월별 출강 확인서, 출근부를 담당 교사 서명이 꼭 들어가면서 받아야 합니다. 이제 행정실무에 관하여 이번에 소요 예산을 잡아두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행정실무 담당자의 경우 최대 2인에게 월 3만 원 수당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업 행정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실장, 주무관 등이 행정실 인력으로 포함이 되고요. 저희 이제 전문가 활용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천대 기타 소득 8.8%의 증수가 필요하며 필수이며 63페이지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전문가 등급, 저희 이제 슬라이드상 63페이지에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운영 가이드 33페이지에 있는 전문가 등급 기준에 따라 전문가 활용비 책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다음은 이번에 그리고 사업계획서에서 학교 중에 일부 학교가 강의 내용에 대한 원고료를 별도로 측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해당 부분을 참고하셔서 별도로 책정이 불가능한 거 이 부분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1등급을 과도하게 많은 금액,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잡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1등급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등급의 기준인 분들이 많아서 아마 섭외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에 2등급이나 3등급 부분에서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누구일까 고민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등급은 1시간당 25만 원, 등급에 따라서 2등급은 1시간당 15만 원, 3등급은 1시간당 10만 원이고요. 저 이제 요즘 코로나 이후로 지금 진행하는 것과 같이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 수단의 경우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대면 회의와 같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동일인이 여러 일에 걸쳐 강의하는 경우에도
같이 저희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행정수당과 전문가 활용비에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똑같이 전문가 활용비의 경우 전문가 참석 확인서 또는 통장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요. 결과물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전문가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 회의록이나 원고나 강의 결과물이 필요할 것이고요. 원고 번역, 감수, 편곡, 서면 자문 등의 결과물 일체가 이 결과물에 포함이 됩니다. 서식 제11호인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저희 이제 지출결의서 내 공제 명세서가 꼭 필요합니다. 전문가 등급이 아까 1등급, 2등급, 3등급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으로 지급한다고 안내드렸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저희 이제 전문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중에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질문 주시면 저희 주임님들께서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문가 활용비에 필요한 서류들을 봤을 때 그냥 저희 있는 걸로만 보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예시를 들고 왔습니다. 이런 악보 저희 결과물이겠죠. 강의 결과물. 또 이제 개인정보 동의서, 참석 확인서, 강의 결과물 이런 식으로 전문가 활용을 하신 후에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 진행비, 워크숍, 연수 및 교강사 협의, 교내외 행사 운영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번에 예비 과정에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리지만 선생님들께서 교원 대상으로 먼저 문화예술 교육의 이해를 확장하고 정규 과정으로 진입하기 위한 초석을 다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프로그램도 많이 짜주시고 또 예산 부분도 많이 잡아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 문화예술 체험, 관람 및 교육 활동비는 학교로 찾아오는 공연단 추천비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만약에 서울에 올라와서 라이온킹이나 뭐 지킬 앤 하이드와 같은 뮤지컬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으로 사용이 가능하니 학생들 또 교직원분들이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강조드리지만 이 교직원 문화예술 체험 관람 등 교육 활동비에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당연히 과도한 예산 집행은 지양하여 주셔야겠죠. 그리고 교육 재료 및 기자재 유지 보수 등을 이 부분에 기재를 하였는데요. 저희 이번에는 예비 과정에서는 저희 그 악기를 사는 거는 어려우니 일반 수용비로 인차하시는 부분으로 이용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 재료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재료를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또 만약에 가지고 있었던 바이올린이나 악기들이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일반 수용비를 통해서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지역민이나 학부모의 대상 혹은 또 학교 내에서 안내 홍보물을 만들어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팜플렛,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물 물품을 제작을 하실 때는 이 운영비에 일반 수용비, 교육 진행비 부분에 저희 안내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셔서 비용을 예산을 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쇄비 또한 이쪽에 들어가고요. 만약에 10만 원이 추가했다 하시면 견적을 해주셔야 되고 저희가 안내 홍보물도 만들었는데 안내 홍보물을 너무 많이 인쇄를 하게 돼서 200만 원을 초과할까 같다라고 하시면 비교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저희 이제 홍보물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500만 원을 초과를 하게 될 경우에는 견적서, 비교 견적서, 계약서가 필요하니 이 부분도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도 학교가 이렇게 안내 홍보물을 만들었어요. 우측에 있는 거는 리플렛이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세워놓을 수 있는 아이들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안내 홍보물을 이와 같이 만드셔서 저희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행비입니다. 교육진행비에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카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카드를 집행할 시에는 당연히 영수증이 필요하겠고요.
계좌를 이체하셨을 경우에는 계좌 이체를 통한 거래를 하셨을 경우에는 거래 내역서, 입금증, 전자 세금 계산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이 필요하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교육 재료는 이 남항초에서 실제로 소모성 교육 재료를 구매를 했던 부분을 제가 예시로 들었는데요. 예술고 시어학교 지원 사업 예비 과정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악기, 앰프 등 분야에 따른 기자재 구매 자산 취득이 불가능하니 관련 기자재가 필요할 경우에 인차 활용을 하시고 또 이외의 프로그램에 필요한 저희 재료들, 조명 키트라든지 센서 키트라든지 재료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꼭 소모성 재료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구매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견적서를 받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겠어요. 이 경우에는 판매회사에 먼저 전화를 하시거나 메일을 드려서 저희 학교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니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을 하시거나 혹은 구매 사이트 내에 단가나 수량이 명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캡처를 하셔서 견적서를 만드시면 됩니다. 비용 구매를 하거나 학교 전용 아이디로 구매를 하셔야지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견적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품 구매 시 발생하는 배송비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상 일반 수령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모두 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물품 구매 시 포함해서 발송되는 배송비는 일반 수령비, 만약에 이외의 배송비가 붙는 경우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니 사안에 맞게 세목을 선택하셔서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저희 이번에 제출해 주신 분들 중에서 회계검사 수수료, 정산 비용을 안 써주신 학교가 되게 많아요. 이거 꼭 확인하셔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 이제 협력경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금 3천만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약 4천만 원의 측정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저희가 발송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필요한 우편료, 택배 발송비, 퀵 서비스, 보험료, 대량 문자 발송료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에 카드 집행을 했을 때 당연 영수증, 계좌 이체 시 당연히 이 하단의 내역과 같은 부분의 서류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차량 임차와 장속 임차 같이 기재해 주신 분들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임차료 가로하셔서 차량 얼마, 장소 얼마, 기자재 얼마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만약에 설명회나 아이들 발표회 같은 경우를 원하시는 학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비 과정에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에 이제 장소를 임차하시게 되면 이 장소 임차에 관한 금액을 쓰셔야 합니다. 무슨 발표회 하고서 임차료에 넣어놓고 일식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어떤 발표회를 운영하실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임차료, 거기에 들어가는 장소비를 각각 항목에 따라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일반 용역비는 디자인 영상물 제작과 관련해서 개인 전문가, 프리랜서한테 의뢰를 할 경우에 전문가 활용비, 일반 수용비를 집행을 해야 되고요. 업주 활용이나 개인 전문가 활용에 대해서 이 차이점을 꼭 명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차이를 두는 이유는 제가 몇몇 학교에 이제 유선상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프리랜서 혹은 아예 업체에서 DV나 영상물 제작에 관련해서 요청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저희 이제 사업 추진비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인데요. 식비 및 다과비의 경우에 교육 프로그램에 매 회차별 참여하는 대상자는 식비는 측정할 수 없으며 특정한 사안과 업무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과비의 경우 기준단가 5,000원, 회의식비의 경우 기준단가 25,000원입니다. 만약에 다과를 드시지 않겠다, 저희는 회식비로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1인 3만 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본 예산은 1인 한도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3만 원을 넘겨서 집행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학교, 교직원, 지역민 등 구분 없이 단가는 위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집행 인원 및 산출 내역을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학생이 대외활동에 식사나 간식비를 사용한 경우 활동 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참여 학생을 굳이 이름을 전체 작성을 할 필요는 없으나 참여 인원의 수를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몇 명의 학생들이 대외활동 식사를 했거나 간식비로 저희 다가비를 사용했는지, 사업 추진비를 사용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업 전체의 예산의 10% 이내로 편성을 하셔야 되고요. 또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집행 시 선생님께서 참여하는 회의 참석자에 대한 인원을 실명으로 기재해 주시고 회의록을 근거로 하셔서 비용을 집행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다수의 학생이 참여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회의록 대신에 행사 운영 보호, 단, 일시, 장소, 내용, 참석 인원 등이 포함된 행사 운영 보고에 아니면 지출 품위서로 증빙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 이제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결제나 외상 거래는 일괄 결제가 불가능하니 이 점도 꼭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앞서 말씀드린 회의록이나 행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언제, 어디서, 누가 참여를 했는지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 어떤 내용을 통해서 진행을 됐는지 행사 보고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카드 영수증의 경우에는 얼마를 사용했는지 증빙이 되는 내역이 있어야 되고요. 사업 추진비의 경우에는 단 카드로만 이용이 가능하니 선결제나 외상으로는 안 돼요라고 하시는 거는 안 되고 카드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술단체 및 학교 협력사항 안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술단체 분들께서 여기 앞서 계속 오래 계셔줬는데 계속 저희 집행 내용만 들으셔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예술단체와 협력형 학교들이 어떻게 협력을 통해서 저희 협력형 프로그램을 구성해 나갈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 조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예술단체와 학교 협력형 프로그램은 학교와 협업해서 세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업이며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협력형 프로그램은 사실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죠.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할 때는 학생을 대상으로 그동안 꾸려오고 계획을 해왔던 교육 활동을 실행을 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말을 하고요. 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예술단체 그리고 학교 모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예산 항목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 사용 계획을 학교 측과 공유를 해야 합니다. 저희 이제 지원 예산이 학교 측으로 1,000만 원이 협력형의 경우 교부가 되고 학교 측이 관리를 하고 여기 총 지원의 40%, 약 1,600만 원을 내외를 예술단체로 지원을 하게 되면 예술단체에서는 그냥 1,600만 원을 받았다가 끝이 아니라 이 1,600만 원을 어떻게 우리가 학교 프로그램에 녹여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교 측과의 충분한 공유가 필요합니다. 저희 이제 학교 예술단체가 용역계약을 체결을 할 때는 저희 이제 공모 조건에도 있었듯이 전자계산서 혹은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이체증, 통장 내역, 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경력 증빙 서류, 경력 증빙 서류에 이력서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학교와 예술단체 간의 용역 계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계약서에 대한 저희 뭐 샘플은 없고요. 학교가 계약을 원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계약서를 이 해당 서류들을 받으시면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단체는 학교와 협업해서 세부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해 나가냐라는 궁금증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예술단체는 다양한 학교의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남항저희 같은 경우에는 AI TF 협의회를 구성을 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AI 프로그램을 협력단체와 어떻게 개발하고 관계를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목표를 뒀습니다.
효과적으로 예술단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게끔 하는 게 학교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한데요. 예술단체만이 가진 고유의 특성을 프로그램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충분한 회의를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협의회를 가능한 한 많이 열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그 학교별 학교의 특성과 수준, 프로그램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구성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비과정 이후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런 협의회에는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맨 처음에 사례로 설명해 드렸듯이 이건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뭐 만족도 조사 지원단이든 협의회든 다양한 관계자들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학생들이 좀 더 문화예술 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10호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포기획서를 작성하고 운영하고 이게 정규 과정에서도 나머지 4년간, 3.5년간 적용이 가능할지 이후 예술꽃 시학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심화와 확장을 이뤄낼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예술단체가 학교와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예술단체가 용역을 체결할 때 뭐가 필요한가? 라고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잠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자세금서, 전자계산서, 거래입체증, 통장사본, 사업자 등록증 혹은 단체 고유번호증, 그리고 이력서, 그리고 1,6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 계획, 그리고 그 개발 계획을 통해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라는 대략적인 예산 계획이 학교 측과 공유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도 이제 교부하는 입장에서 예술단체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야 되고요. 또 예술단체도 이 논의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학교가 원하는 점, 또 학생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저 이제 자주 묻는 질문은 조금 넘어가고요. 어, 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번에 사전 질의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사업 관련 문의 관련해서는 앞서 잠깐 인사드렸던 저희 주임님들께 연락을 주시거나 제가 이번 14기 예비과정 담당자니까 저에게 많은 질문 주셔도 됩니다. 저와 사업계획서 작성 및 소요 예산표 작성으로 저와 지속적으로 계속 선생님들과 주고받고 있는데요. 저한테 언제나 열려 있으니 전화 주셔가지고 궁금한 부분 여쭤봐 주시고요. 전화하실 때마다 계속 연락하셔서 죄송하다고 하시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 물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구글 폼으로 사전 질의를 받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사 동아리 강사도 40분에 48,000원 계산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주강사는 43,000원 인 거 이제 아시겠죠? 운영 가이드 지침과 같이 동아리 강사를 주강사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43,000원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강사비는 주당 14시간 이내에 책정이 가능하고요.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이 불가능하다는 점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근데 이제 1시간이 40분이에요 라는 질의도 들어왔는데요. 1시간, 이제 학교 측에서 선정한 1시간으로 인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사 워크숍, 저녁 식사, 공연 관람 일정을 수립하는 것에는 예산 집행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질의를 주셨는데 이 질의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교사 워크숍을 진행하고 나서 저녁을 먹고 또 이제 저희 교사끼리 공연 관람을 보려고 하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라는 의미로 질문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게 사업 계획에 따른 일정을 수립을 하셨으면 그에 맞는 예산 편성 기준과 집행 방법을 따라 이행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후에 정산 시에 다만 이 세목별 정상 증빙 자료, 계속 제가 앞서서 길게 설명드린 그 증빙 자료만 제대로 구비하신다면 해당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으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 잔액 관리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 이것도 질의를 주셨는데 예산 잔액 남으면 어떡해요? 라고 물으시는데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액은 사업 운영비로 집행이 불가능하고요. 보조금 및 발생 이자액의 집행 잔액을 반드시 저희 교육진흥원 정산 확정 통보 후에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미 넣었어요. 정산 확정 나기 전에 하시면 안 되고요. 저와 정산 확정 통보가 나고 저와 협의하시고 이후에 계좌로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또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 등을 위반한 때에는 교부 결정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보조금 정산 확정 후에 보조 사업자는 보조금 잔액 이자 발생액을 교육진흥원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다른 계좌로 입금하시면 당연히 안 되고요. 교육진흥원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잔액 반납에 소요되는 은행 수수료는 각 보조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니 막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시고 입금하지 마시고 수수료 500원, 1000원, 750원 이 부분 꼭 생각해 주시고 저희 이제 반납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이제 시작학부이 일이 많아질 것 같아서 코디네이터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채용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작학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시작학부의 경우 학교의 주제, 영역,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좀 대표적인 예로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할 수 있고요. 혹은 선생님 너무 바쁘시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예술 강사를 강사 관리를 할 수 있겠고요. 또 소통하는 역할도 맡을 수 있겠죠. 또 시각가꾸미는 아무래도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지역 사회를 연계를 협력하고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도 맡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민이 학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술꽃 시작학교 하는 학교 조금 더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마을 축제 같은 기획을 또 할 수도 있고요. 인근 학교나 인근 학교의 학부모들과 교류를 통해서 연구 모임이나 위험회 등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행정 업무들이 다양하게 일어나잖아요. 그 부분을 담당하실 수도 있겠죠. 운영 가이드 51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력 가꾸미를 채용할 경우에 학교의 내규에 따라서 추진을 하되 이 하단의 내용은 꼭 준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공개 모집을 통한 채용이 필요하고요. 자체 평가를 통한 찬연도 계약의 추진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교육청의 외부 인력 계약 기준에 준하여 운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추 정산 증빙 서류로 첫 달에는 계약서, 이력서, 입금 대상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그리고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확인서가 필요하니 시력 가꾸미 채용하실 때 이 부분 꼭 받아주시기를 참고드립니다. 그럼 이제 협력단체 예산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으신 분도 계셨는데 저희 지원 예산 협력단체에 4천만 원 교부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 여기서 1,600만 원, 40%를 예술단체 지원비로 프로그램 기획을 하거나 연구 개발을 하거나 또 운영을 하거나 관련 강의를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지급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예술단체와 협력을 하시면서 예술단체 일부 인력을 저희 예술 강사로 채용하고서 또 거기에 따른 주강사 43,000원 주면 안 돼요 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안 되고요. 이 내에서 1,600만 원 예술단체 지원했으면 그 부분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술단체는 하단의 내용과 관련하여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또 학교와 공유를 해야 합니다. 저희 협력단체 계속 강조드리지만 학교와 협업해서 세부 프로그램 계획을 설계를 해야 되고요. 예술단체 외부 교육을 강사를 활용 시에는 일반 수용비, 교육 강사비로 편성해서 지급하니 협력단체, 협력예술단체와는 다른 부분으로 생각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사전 질의 답변을 다 드렸고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팀장님께서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약각공의 역할의 범위가 사실 굉장히 넓고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시약각공일 수도 있고 예술적인 전문성을 살려서 학교에 필요한 기획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시약각공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필요로 하시는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이제 필요로 하시는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약각공위를 이제 선정을 하실 텐데요. 협력형의 경우라도 학교나 예술단체 사이에 뭐 조율이 필요하거나 뭔가 학교 측에서 생각하셨을 때 필요한 역할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시약각공을 통해서 활동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협력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협력형 사업 모델을 만들 때는 시약각공의 역할을 예술단체에서 어느 정도 해줄 거란 기대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협력단체랑 그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약각공위가 필요하고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할 시약각공위가 필요하다 판단이 되시면 그 부분을 학교에서 결정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그 자료는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력형에서는 예술단체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하고요.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협력형의 경우에는 예술단체에서 이미 강사군을 보유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와 협의를 하셔서 주강사, 이제 필요한 주강사, 뭐 예술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풀 안에서 모두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또 뭐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그건 네. 학교랑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네. 꼭 60대 40으로 뭐 강사 명수가 나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예산이 이제 학교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네. 안에서 이제 협력형의 경우에는 예술단체와 같이 협업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네. 40%를 예술단체에 지급하는 걸로 편성을 한 거고요. 그 네네. 안에서 뭐 강사비나 뭐 예술단체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꾸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이제 계획을 하실 거고 만약에 추가로 또 뭐 외부 강사나 뭐 다른 인력이나 이 교육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학교랑 협의를 하셔서 예산 조정을 하셔서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학교의 상황과 단체의 상황이 좀 특수한 경우인 것 같은데요. 그 네. 부분은 학교랑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필요하다면 질문- 저희한테 또 말씀 아. 주셔도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만약에 기획하시는 이제 요번이 예비 과정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만약에 계획하시는 뭐 범위나 수에 따라서 그거는 학교랑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일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예술단체한테 지원되는 예산 안에서 책정을 하시고요. 만약에 추가로 인력이 더 필요하시거나 하면 학교랑 협의를 하시고 이게 또 만약에 요번 올 하반기에 하는 뭔가 뭐 교육 시수가 많아진다거나 뭔가 교육의 범위나 스케일이 커지면은 그 부분은 학교랑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필요하다면 학교와 협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10%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업추비의 성격이라면 10% 안에 포함이 됩니다. 동일한 카드이실 필요는 없고요. 예술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출 내역을 증빙을 다 이제 모으셔서 학교 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결과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학교 쪽으로 저희가 교부금을 일괄 교부를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40% 내외를 예술단체로 교부를 하시는 건데 학교 측에서 그 정산을 어느 수익까지 하실지는 학교 측에서 정해주시면 되고요. 저희한테는 용역 계약한 내용과 예술단체에서 제출한 예산 계획서, 문화체육관광부 쪽의 교부금은 저희는 또 이나라 도움 시스템을 쓰고 있어서요. 일단 학교로 교부금이 간 다음에는 그리고 예술단체한테는 일단 일괄 교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시면 일괄 교부를 해주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기록을 갖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술단체에서 집행하는 내역에 대한 거는 학교랑 계속 상의를 하면서 집행 내역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뭐 회계법인이 들어와서 정산을 하듯 그렇게까지 정산하는 거를 저희가 학교 측이 요청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네, 학생 대상으로도 특강 마련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 14시간 이내, 그리고 월 60시간 이내에 활용을 권고 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가 단시간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에 너무 과도하게 책정을 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캠프 시간도 뭐 5시간 내외로 설정을 한 것도 사실 그런 이유라고 선생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강사료 기준이요. 주강사 43,000원, 보조강사 22,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게 저희가 분 단위로가 아니고 시간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을 맞춰서 운영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40분을 하시고 20분을 뭐 정리하시고 이런 시간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단가에서 이렇게 분당으로 나누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그래서 최대한 이 시간에 맞춰서 유연하게 좀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등급 경우에는 당차관, 뭐 대학 총장 이런 정도의 경력이 있으셔야 되고 이제 보통은 예술 단체나 뭐 유관기관이나 뭐 교사 이런 경우에는 저희 지금 운영 가이드에 보면 뭐 몇 년 경력 이상의 교육 공무원, 몇 년 경력 이상의 뭐 재직자 이런 식으로 경력의 연수를 좀 따져봐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개인 차량 이동하실 때에도 국내 여비에서 유류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교직원분들은 이제 학교 내규에 따라서 출장비 지급 기준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그거 적용해가지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 변경 안내 드렸을 때 보셨겠지만 저희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세목이라고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목감 변경 시에는 반드시 사전 협의와 공문 승인 이후에 예산을 사용하셔야 되고 목 안에 있는 세목감 변동의 경우에는 이제 학교장 내부 결제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제 먼저 기수 담당자, 선생님 학교 담당자랑 한번 통화해 보시고 이게 가능한지 한번 확인 받으신 이후에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긴 한데요. 사실은 지금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 주셨던 거는 이제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 발행 가능한 단체들이 지금 여기 저희 공모에 참여하신 거고 선정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사실 예산 계획서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사업이 끝난 후에 실제 예산 집행 내역서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 거고 단체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사실 어느 정도 정산자를 요구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께서 이제 사용하시는 내역을 당연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학교별로 그렇게 뭐 전자세금계산서랑 예산계획서로 뭐 지급이 가능하다 하실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따로 정산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학교 측에 또 어떤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뭐 정산 내역서 외에 좀 추가로 증명자를 더 제출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것도 저희 기준에 이제 맞춰주시면 좋기는 하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은 주강사, 보조강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 섭외하시긴 하잖아요. 그렇지요. 왜냐면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 하시고 이제 그동안 같이 활동도 해오셨던 분들이 보통 같이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당연히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과 내용이나 뭐 운영 계획 뭐 이런 게 잘 맞으셔야겠죠. 네. 계약서는 강사 개인과 별도로 하셔야 되고요. 오늘 이유진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중에 그 예산 집행 첫 부분에 보시면 첫 달 구비 서류라고 있었어요. 그 첫 달 구비 서류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제 뭐 개인별 계약서, 신분증, 통장 사본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개인으로 해주셔야 되고 첫 달에만 준비하시고 그 다음 달부터는 뭐 어떤 강의를 했고 어떻게 뭐 몇 시간을 했기 때문에 얼마를 지급한다라는 뭐 실적 자료나 이체 확인 등 이런 건 이제 매달 바뀌는 서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매달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선생님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도 프로그램 내용에 맞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주 강사는 43,000원, 보조 강사 22,000원은 저희 사업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강사 활용할 때 모든 지급 근거가 동일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사실 지금 이제 학교랑 예술단체랑 지금 예비과정 어떻게 하실지 논의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교는 예술단체 기획운영비라고 해서 1,600만 원을 그냥 통째로 넣으시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좀 기간을 가지고 7월 중에 예술단체에서 학교에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규 학교 담당 선생님들 말고 이제 이전에 진행해 오신 선생님들이 이제 자주 물으시던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가 영상으로 만든 게 있어서 그게 한 9분 22초 정도 되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 보여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올 한 해, 이제 남은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드릴게요. 교원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예술 및 예술고 씨앗학교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태도를 바탕으로 한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학교의 운영 주제에 맞춰 학생들을 위해 가장 좋은 방향과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위해 교원들의 역량을 높여가야 하죠. 혹시 교육 강사에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교강사 협의회를 통한 수업, 활동의 교육과정 연계를 더 견고히 하고 학생들의 배움과 참여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충분한 대화가 먼저 필요합니다. 교사와 예술단체가 협업하기 위해서는 담당 교사가 어느 정도 학교 예술 주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소통하기에 수월합니다. 담당 교사분이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중앙교육연수원이나 시도단위 연수, 외부 연수에서 예술 영역 혹은 해당 학교의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술단체의 추진 방향과 학교 교육과정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깊은 대화가 필요하겠죠. 우리 학교와 협력하고 있는 예술단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예술단체들은 국가, 학교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험이 흔하지 않으시니까요. 담당교사, 담임교사와의 많은 대화, 또 학교에서 준비 혹은 안내 등을 활용해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의 자리를 만들어 보시고 그런 연수 자리를 통해 서로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저는 권장합니다. 무엇보다 예술 강사들이 예술 단체가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답 드릴게요.
무엇보다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 구성원은 무엇을 하고 싶고 할 수 있는지 함께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 3, 4년이 되었을 때 우리 학교는 어떤 모습이면 좋겠다는 예상을 해보고 그 모습을 위해 1년차, 2년차 때 단계별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요? 제 노하우를 설명한 영상에 있는 사례들을 일부 참고하실 수 있어요. 또 1년차 학교들은 곧 있을 모니터링, 컨설팅에 참여하는 컨설턴트 분들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답드리면요. 학교 운영 주제 및 목표에 따라 다양할 겁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지역의 스토리와 결합한 음악극이나 노래 만들기 등이라면 국어, 사회, 음악 시간을 활용해 학년에 맞는 성취 기준을 적용하시고 수업 차시를 배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지역과 함께하는 밴드부, 오케스트라 활동 등이라면 창체, 사회, 음악 시간을 활용해서 지역 행사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알아본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또 세 번째로 내 삶의 이야기를 담아 디자인하기, 영상 만들기, 노래 만들기와 같은 창작 프로젝트를 한다면 국어, 도덕 시간에 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꺼내보고 예술 교과 시간을 활용해서 창작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거창한 교과간 융합, 주제 융합이 아니더라도 이미 선생님들이 다 잘하고 계시는 내용을 조금 더 예술고 씨앗학교 운영 주제와 연결할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분을 만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 주도형이나 예술단체 협력형이냐에 따라 알아볼 수 있는 교육강사, 시학 각본위의 범위도 다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얼마나 학생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와 얼마나 소통을 잘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교육 역량, 예술 역량으로 이 예술고 씨앗학교를 잘 운영하기는 어렵겠죠. 교육 강사가 주어진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교육 과정을 고민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소소한 학생 참여 행사에도 좋은 영향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사분들이 우리 성과 공유회를 참여하셔서 아이들에게 강사들의 무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시학각고미 분들도 각각이 갖고 있는 역량이 다르고 또 학교에서도 시학각고미와 함께할 협업의 방향성이 다르고 또 예술강사와 결합할 방향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학교에서 고민하시고 소통 많이 하시면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학각고미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 일의 범위가 매우 다르거든요. 학교의 주제, 영역, 상황에 따라 시학각고미의 다른 역량들을 학교에서 잘 결합할 수 있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채용하기 전에 우리 학교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우리는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으니 이런 예술강사, 이런 시학각고미랑 함께하면 좋겠다, 이런 순서가 먼저일 것 같네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시학각고미의 좋은 사례로 6기 양평 세월초가 있습니다. 이때 각고미였던 김지현 대표님은 문화예술교육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셨어요. 지역민이 학교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마을 어르신 일일 교사, 김장 당국이, 마을 축제 등 크고 작은 일을 기획, 운영하여 학교와 마을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또 국기 삼국초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획자를 시학각고미로 채용해서 학부모 지역민 대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인근 학교 및 인근 학교의 학부모와의 교류를 통해 연구모임 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이 경우 교사는 교육과정 재구성, 사업기획을 맡았고 각구미는 지역사회 연계를 고민, 추진하고 지역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인력을 구성하였죠. 10기 미원초의 경우는 교사가 교육과정 재구성, 지역 연계 위주로 진행을 하고 각구미는 예술강사 관리 학생 참여 활동의 컨텐츠 조율 등을 하였습니다. 앞에 두 사례가 지역과의 연계의 역할이 큰 경우라면
뒤에 가꾸미는 예술 부분에 대한 역할을 많이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역 연계는 크게 공간과의 연계, 내용의 연계가 있습니다. 지역의 범위 또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군 단위나 시도 단위까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모두 좋겠죠. 지역 축제에 함께하고 지역 시설과 예술을 나누고 여러 인문, 문화 지역과 학교의 예술이 만납니다. 내용의 연계는 교과 시간의 주제로 지역의 문화, 역사, 지역 주민 인터뷰를 통한 지역의 이야기를 찾아내고 예술 활동이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교 급별 연계 교육과정이 강조될 것 같아요. 예술고 씨앗학교를 협력하여 운영하는 상승초나 상서중의 사례, 또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 드릴게요. 학교는 원래 다양한 교육 활동이 존재하는 곳이죠. 아이들도 다 다르고 교사도 다 다르고 모두를 존중하는 배움으로 이런 과정들이 잘 연결되는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좋은 학교일 겁니다. 예술고 씨앗학교는 학교의 다양한 교육 활동 중 예술 일부에 조금 더 집중해서 배우고 사랑하는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결과를 학교 밖에 함께 나누죠. 예술고 씨앗학교의 특색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학교의 특색이요, 학교의 상황, 또 우리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또 특징을 생각하고 예술고 씨앗학교의 주제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학생들과 학교의 구성원들이 뿌듯해하고 만족할 만한 특색이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